아, 아. 음. 뭐라 말하는 것 같은데. 12시 5분부터 출석 체크할 거니까 그때까지 하실 거 하시고 12시 5분까지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뭐야,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네, 들리시죠? 너무
너무 저기 크게 들리거나 울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괜찮죠? 좋습니다. 네, 우선은,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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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그 중간고사 전에 실강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까지만 실강하시면 이제 아침에 오전에 잠 편하게 주무셔도 되니까, 네, 오늘까지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오늘은 과제랑 토론에 대한 공지가 나갈 거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공지 드린 부분들은 이제 그 뭐 토론방이라든가 과제방에 최소화해서 올린다고 제가 1주차에도 2주차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유튜브를 이미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되는 부분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재생하셔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앞부분에는 뭐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뭐 5분부터 10분 정도 해서 좀 빠르게 돌려가지고 그 시험 준비라든가 수업 내용 들으시면 되고, 오늘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이제 검사도 하고 가볍게 나가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 녹화 강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출석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근 학생, 네. 네. 권민선 학생, 네. 네. 김대민 학생, 네. 네. 김인지 학생, 네. 네. 김소정 학생, 김정현 학생, 네. 네. 김한별 학생, 김혜원 학생, 네. 네. 박수진 학생, 네. 네. 우민정 학생, 원동화 학생, 네. 네. 윤효정 학생, 이소진 학생, 네. 네. 이인구 학생, 네. 네. 장세영 학생, 네. 네. 장현서 학생, 장효재 학생, 전소미 학생, 네. 네. 전유솔 학생, 네. 정혜민 학생, 조성민 학생, 네. 네. 조수민 학생, 네. 네. 주연화 학생, 네. 네. 최영재 학생, 네. 네. 하수연 학생, 네. 네. 허소희 학생, 허유경 학생, 네. 네. 홍은교 학생, 네. 네. 황현지 학생, 네. 네. 혹시 출석 체크 안 되신 분, 지금 좀 늦었다. 이름 못 들었다. 장효재 학생, 장효재 학생. 네. 또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불러드리면, 김소정 학생, 김한별 학생, 우민정 학생, 윤효정 학생, 장현서 학생, 정혜민 학생, 허소희 학생 중에 오신 분. 네, 없으시죠? 네. 저요. 네. 성함이 저요. 김한별 학생. 김한별 네. 학생. 또 대답 못 하신 분. 없으시죠? 네.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음,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다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네네네네. 네, 오늘 그 윤리적인 문제와 해결이라는 타이틀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가 전에 직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직업윤리에 대한 거 생각도 해봤죠. 우리 그 사진 기자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토론방에 글도 여러분들 남긴 거 잘 봤고, 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살아가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데 생각도 참 많이 다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제가 말하는 재미에 대한 부분은 즐겁다에 대한 재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신기하고 저는 윤리에 대한 수업을 벌써 거의 6년, 7년 정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 그리고 그 나이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주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생각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가끔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도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요런 거 같았어 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뀌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신기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뭐 파이가 크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직업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의 삶을 지속하게 될 주체인 우리는 직업윤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제 현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공부도 공부지만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꼭 토론이고 과제여서 이게 여러분들이 방에다가 그걸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올리시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토론방에 올리셨지만 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기자가 어쨌든 자기 일을 했죠. 자기 일을 했고 그거에 응당한 또 상을 받았어요.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이래저래 많으셨을 건데 그 사진 기자가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얘기를 한 분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얘기하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사진 기자가 직업에 맞는 행동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좀 시킬 거예요. 네. 박수진 학생. 네, 네. 본인은 뭐라고 썼나요? 저는 기자가 사진 찍는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썼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자가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모르고 넘어갈 일을 알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를 급식 센터로 나왔고, 그리고 충분히 그 자신이 자책을 하고 반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옳았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사진 기자와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직업 정신이 되게 투철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박수진 학생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아, 네. 김혜원 학생. 네. 네. 자신의 생각을 한번, 네. 저는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그 사진 기자가 자신의 직업 윤리에 따라서 자기 직업 소명 의식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직업 윤리나 뭐 다양한 윤리 이전에 인간에 대한 인권, 인간의 그 소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게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인은 만약에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생명에 좀 우선을 둘 것이다.
네.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혜원 학생 대답하신 김에 마지막으로 그 사진 기자가 좋지 못하게 세상을 등지게 됐죠? 네. 네.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해서 뭐 자신의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 사진이 세상에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 뭐 비평가들의 뭐 여러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되게 힘들어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수진 학생하고 김혜원 학생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있는데요. 네네, 김한별 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방금은 사진 기사가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기사가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먼저 저희 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연세대 학생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을 맞아서 죽는 게 나왔고 그 일로 좀 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하지만 그 사진을 찍은 기사가 그 최루탄을 맞고 쓰러져 가는 학생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 나옴으로써 세상이 저희 나라가 좀 달라졌고 그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저는 그 기자가 어쨌든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또 다르고 또 다양한 의견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본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쵸?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 들어보시면,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네? 나는 좀 아니었었는데? 혹은, 아니었었는데? 약간 좀 움직이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직업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정말 인생은 정말 뭐 B와 D의 사이라고 하죠. B는 벌쓰고, 그쵸? D는 데스인데 그 안에 초이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계속 뭐 윤리적인 부분이건 사실적인 부분이건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분명히 잘 했어.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적인 부분들과 다르게 남들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사진 기자가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제 그 사람이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선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이 과목하고 조금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진 기자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판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예술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또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33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거를 잘하고는 있는데 아직 직업관이나 내가 이 직업에 대한 윤리관이 정확하게 완전히 내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 기능적으로 좋아. 사진 잘 찍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흔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직업관이라든가 윤리관에 대해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내가 이거 윤리적으로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선택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선택해가면서 이 직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이래서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조금이라도 덜 휩쓸리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나만의 윤리관과 직업관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윤리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이기도 해요. 내가 조금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비판의 시각 혹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접하게 됐을 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당연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르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TV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데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정치인도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우선 노출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너희들한테 보이지도 않는 너희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 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비판, 어떤 노출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인 거죠.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에서 선택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고는 있지만 직업관이나 윤리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드러난 직업일 경우에 비판이라든가 평가가 좀 이기기 힘든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비단 공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건 간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막 의사야, 내가 검사야, 내가 막 정치인이야. 그 일로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윤리관과 직업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그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예측해야 되고 대처 방안. 내가 모든 대처 방안을 생각할 수 없다면 이런 케이스, 제가 아주 많은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대처 방안을 다 생각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그래도 접할 수 있는 데를 접한다면 조금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 직업생활에서 윤리적 문제 발생했을 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고 직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많은 상황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얻어요. 원래 이제 직업하고 봉사활동하고 분리했던 것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었죠.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공동생활 참여, 그 다음에 자아실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 직업을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돼서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선택했던 직업 중에서 굉장히 직업에 대한 탐색을 남들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그만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동네에 이제 맨날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게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나니까 비행기를 진짜 자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이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파일럿 아니면은 승무원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어릴 때 내가 크면 뭐가 된다 막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냥 여자는 다 승무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게 직업적으로 어떤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 교육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옆집 언니도 승무원, 아랫집 언니도 승무원, 그냥 슈퍼 가서 만나는 저 언니도 막 약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꿈이 승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운이 좋게 직업적인 기회를 갖게 됐는데 정말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했는데 내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쓰일 직업이 아닌 거예요. 나랑 뭐 아무것도 안 맞아요. 직업관, 뭐 윤리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형하게 된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직업이 나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걸로 인해서 자아 실현을 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 당시 이제 동기는 승무원을 하다가 외국 항공사로 옮겨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원래는 이제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가 비행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외항사로 옮겨가지고 어떤 기회를 갖게 됐냐면 파일럿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여자친구였었는데 여자분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일럿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항사로 옮겼을 때 그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어떤 항공사에서 여성 파일럿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실현한 케이스예요. 자기가 뭐 되게 원해서 직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유치원 친구였고 동기가 된 그런 친구였는데 자아 실현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갖다 줄지 몰라요. 직업이 나에게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윤리의식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해결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도 말씀드렸었지만 가치가 이제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간 존엄이라든가 정신적 신념,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념에서 좀 생각을 했죠. 생각에서. 그리고 막 직업은 부여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치가 처음에 생겼다가 이제 현대사에 들게 되면서 물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막 돈을 버니까 또 이제 사용도 하고 돈에 따라서 지위도 막 바뀌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갑자기 입신양명의 기회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또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직업에 맞춰가지고 내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요즘엔 좀 달라졌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실용적 가치나 물리적인 가치를 떠나서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자아 실현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봐볼 수 있는 그런 직업 생활에 대한 가치까지 추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치 변화가 되게 되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 얘기는 사실 80년대부터 계속 나왔는데 지금이 진짜 글로벌 시대에 최적화된 시기다라고 느끼는 게 코로나가 아주 많은 것을 뺏어가기도 했지만 아주 많은 것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교통 기술 발달되는 부분들 이미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한 학문 분야, 뭐 의학 분야라든가 정보통신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실패를 해야 또 발전을 하는 거니까 발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가끔씩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가끔씩 그 사장들 뭐 JYP나 뭐 YG나 뭐 이래서 뭐 SM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뭐 속된 말로 짱을 먹고 좀 잘 되면 한 명의 아티스트가 뭐 아시아 정도까지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가려고 하면은 진짜 특정한 누군가의 뭐 약간 이런 식이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뭐 SNS부터 시작해서 내가 내 약간 그 아티스트를 키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되게 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파이가 전 세계 시장의 파이로 늘어나게 되고 천천히 준비를 해왔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대가 많이 변해하기도 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많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격변기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바뀌었고 유튜버가 직업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제가 옛날에 이제 승무원 이제 그만두고 뭐 한 3달 정도 했나요? 그거 한 것도 아니죠. 경험 살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국의 비서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방송국에 이제 채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 방송국이 이제 채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게임 채널이 있었어요. 그 채널 중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그 게임 채널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때
막 프로게이머들이 막 방송사랑도, 이렇게 계약도 하고, TV에 막 메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게이머가 막 직업으로 막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으로 편지가 진짜 많이 오는데, 물론 이제 비서실에서 거의 많이 잘랐지만, 막 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이, 사장님, 어디 회사 사장님, 저는 뭐, 어디 학교 누군데, 저는 프로게이머가 너무 되고 싶다. 그런데, 나 진짜 기회 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현재, 이름을 말하기 어렵지만,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편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고, 나중에 이제 우연히 저희 대표님이 그 편지를 보셔가지고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 학생하고. 부모님이 오셨죠. 그 학생은 기쁜 마음으로 왔고, 그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말려달라고. 말도 안 돼. 게임을 하는 게 직업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배가 비슷한 당신이 좀 말려줘. 약간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나이를 먹어서 우선은 프로게이머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업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버 6살짜리, 7살짜리가 자기의 여러 가지 탤런트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수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세대 간 직장인의 윤리 간 차이 있죠. 이거는 그 연구기관, 미국의 윤리 연구기관에서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 영역이랑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 개 세대로 구분해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차이점을 탐색했어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밑에 결과가 보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한 8개 정도죠.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전통주의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밀레니얼 세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라고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X세대 나와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 나와 있고 전통주의자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2001년생인가요? 몇 년생이죠? 네, 01년생 맞습니다. 그쵸, 2001년생. 2000년생도 있으시죠? 혹시 1999년생 있으세요? 있어요. 네, 있으시죠? 우선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81년부터 2000년생이에요. 저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대 구분을 굉장히 연수를 한 20년씩 잘라놓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여기 끼어 들어가게 됐는데 밀레니얼 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세대라고 하는 게 65년부터 80년대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그 다음에 전통주의자 세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만 봐도 이 세대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뭐 세대 차이 극복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본다라고 했을 때 급여 또는 복리후생 삭감을 보상하기 위해 일을 덜 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회사 충성. 나 그냥 써주면 땡큐 이런 건데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로 또한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 이거 내가 정상적으로 받지 않으면서까지 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세대란 말이에요. 하지만 베이비부머나 전통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일, 그냥 소명의식 정말 해가면서 내가 뭐 가족 먹여 살리고 약간 이런 세대라서 이거만 보셔도 굉장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윤리적인 선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 이렇게 세대의 20년, 30년을 아우르는 정도면 굉장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거는 슬프지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학교를 졸업해요.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상사가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진 모르지만 무조건 나보다 나이가 많은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예요. 나랑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얘기하겠죠. 너희를 이해해. 너희와 나는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나. 우린 비슷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면 사실 세대 차이, 윤리관 차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 윤리적 문제 해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해야 되냐? 개인적인 노력과 이제 사회적인 노력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노력을 보시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이제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하고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그 사진 기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또 양심, 또 직업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개인적인 이기주의, 그쵸? 변질될 우려 있죠? 그리고 자아 실현에 좀 중심을 두는 부분들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하고 이성에 대해서 좀 좌우가 되죠. 윤리적인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내 양심에 대한 그 선이 어디냐에 따라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자유주의적 입장 가지는 거, 그리고 개인의 판단과 태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초중고등학교 때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이게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쉽게 질문을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바뀌는지, 이거를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거나 악한 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질문할게요. 전유솔 학생? 전유솔 학생? 없으시고요. 하수연 학생? 하수연 학생? 없으시고요. 조금 네. 선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저는 이때까지 사실 약간 제가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서 그런지 뭔가 인간은 다 태어났을 때 되게 착하게 태어났고 이런 사회와 주위의 영향으로 네. 조금 많이 변화하지 않았나?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은 좀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또 사실 뭐 속담 이런 것도 보면 항상 같은 맥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착하게 태어났는데 약간 사람이 변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변하는 건가요? 둘 다 물론 있는데 저는 조금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해요. 본인은 어때요? 착하게 태어났어요? 나쁘게 태어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보다 지금 착한가요? 아니면 덜 착한가요? 덜 착해요. 덜 착해요? 그럼 요인은 뭐예요? 본인의 이유인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가요? 둘 다 있는데, 네. 사실 뭔가 해가 될수록 그러니까 뭐 초반에는 이 주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게 날이 갈수록 뭔가 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저요. 네, 이소진 학생.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성악설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악하게 태어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애초에 나쁘게 태어났는데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배려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언제나 인간은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착하게 태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그래가지고 애초에 사람은 성악설로 좀 악하게, 나쁘게 태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악설로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무래도 환경이라든지 환경이 좀 영향이 있어야 자아 실현에 그렇게 영향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어때요? 악하게 태어났는데 지금 어때요? 그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아니면 덜 악하게?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착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배려를 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일단 나쁘게는 성악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배려하면서. 아, 그러면은 나쁘게 태어났지만 지금 한 배려할 정도로는 좀 낮은 상태인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앞으로 더 착해지시길 네, 바라면서.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김정현 학생. 아, 네. 네, 아, 김정현 근데 학생. 이거 네. 성악설이랑 성선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의견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냥 타고난 뭔가 이제 DNA에 심어져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거. 저는 그거는 부모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에 따라서. 이게 상황적으로도 부모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쵸. 유전적으로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막 뭐, 만약에 아빠가 술에 취하면 엄마를 막 때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결혼을 하면 똑같이 아내를 때리는 경향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상황적인 것도 상황적인데, 유전적인 게 솔직히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자식이 조금 그렇게 태어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경향을 좀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럼 자식의 선한 부분이라든가 악한 부분이 타고나는 부분은 약간 부모의 약간 유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좀 아니요. 정리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잘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제 요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랑 비슷한 걸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한 1년 전쯤인가 어떤 논문을 봤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학자의 논문을 봤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DNA는 수정되는 그 순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 약간 좀 무섭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옮기면 살인자의 DNA는 수정될 때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논문으로 썼었던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소름이 끼치고 맞는 얘기고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면 수정이 될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김정현 학생이 사실 요 부분하고 비슷하게 좀 정리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타고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교육부터 환경 다 포함되고 교육 이런 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 환경적인 부분이 잘 갖춰진 사람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DNA도 안 좋은데 환경적인 부분까지 못 받쳐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가지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바로 DNA가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그리고 주변에서 대입을 하다 보면 아까 마지막에 김정현 학생처럼 있어요. 막 싫어. 부모님이 막 때린대. 싸운대. 막 이러는데 싫다 하는 어떤 자녀가 결혼해서 똑같은 행동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DNA가 정말 타고나는 건가? 내가 타고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학습하지 않으면 내 손이 그냥 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윤리적인 부분은 계속 쟁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성이라든가 양심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에 나와져 있지만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고 충분히란 말은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서만 개선이 가능하고 환경적인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거를 좀 질문을 드렸고 사회적인 노력은 이제 사회 구조나 제도, 정책에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선.
어쨌든 윤리적인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를 윤리적인 선이라고 느끼는 공동의 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심이 되고 유기적인 입장,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윤리적인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윤리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땐 내가 진짜 속된 말로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쟁점이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 뭐 낙태, 그쵸? 안락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윤리적인 쟁점으로 계속 가지고 왔다는 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되게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집단에 주제를 줬어요. 당신은 안락사를 찬성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그 집단의 대부분이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다수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이게 참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윤리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옳거나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만약에 확실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 정말 덩치가 커진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 주장한다면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강제적인 규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역할 인식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직업생활에서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냐 본다라고 했을 때 직업생활에서 직업윤리를 벗어난 행위가 발생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윤추구나 경영손실 줄이려고 사회 안녕하고 질서 유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 많이 보죠. 사실 뭐 기업이 직업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뭘로 했나요? 라고 하면 그냥 뉴스만 대충 쳐봐도 다 나오죠.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거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시험 문제에 뭘 낼 거냐면 기업이 윤리적인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쓰게 할 겁니다. 네, 시험 문제는 정해졌어요. 네, 사례를 쓸 거예요. 사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저희는 오픈북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평소에 한두 개 정도는 뭐 2개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1개만 여러분들이 짧게 정리해 놓으시면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이키라는 회사는 거의 다 아시죠? 나이키에서 옛날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린 아동의 노동을 착취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이키에서 공을 수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16세인가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무 좁은 공간에서 시계도 떼고 시계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그걸 떼고 그 학생도 아니죠. 그냥 진짜 아동들 6세부터 16세 아동들을 모아놓고 그걸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미디어에 나오면서 마이크 끊겨요? 지금 어때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어쨌든 나이키의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이용했던 이게 그리고 나이키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를 아동들이 나와가지고 막 나이키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방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완전 전형적으로 직업 윤리를 벗어난 거죠. 우선은 근무 시간, 노동 시간 지키지 않았고 아동에 대한 착취를 했고 이런 부분만 드러나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윤리를 벗어난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좀 행동으로 약간 사람들의 각광을 받은 회사도 있어요. 어디냐면 그 진통제 중에서 뭐 많은 게 있죠. 뭐 개보린도 있고 뭐 아스피린도 있고 뭐 타이레놀도 있고 뭐 많잖아요. 타이레놀이라는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애기들 그 로션 있잖아요. 그쵸? 베이비 로션. 아니 베이비 파우더. 이런 부분으로 알고 계신데 그 회사에서 타이레놀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였었냐면 어떤 미국인 여성이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조사가 사실 되게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타이레놀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사망했다라는 부분이 자기네들의 문제가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여성, 사실 생명은 돈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돈으로 이제 20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그 집안에다가, 이제 위로금으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타이레놀 관련해가지고 약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다 리콜을 했고, 무상 리콜을 했고. 이 행동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타이레놀 때문에 그 여성이 죽은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타이레놀의 그 행동, 그 다음에 그 행위, 대처 방안, 이거에 완전 사람들이 진짜 너무 그걸 찬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윤리적인 행위로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약간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이키처럼 그러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직업 생활에서 직업 윤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사례는 시험으로 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가지고 계시면 시험 보실 때 편하시겠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양심, 공동체 의식,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인간의 이런 거를 벗어난 경우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직업 윤리를 벗어났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를 할 때 직업적인 양심에 찔렸던 적이 있어요. 네.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네, 양심에 찔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키니까, 어리니까, 신입사원이니까, 선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맞는 줄 알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문제가 된 행동이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이래저래 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직접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봤던 입장이었는데, 말할 수가 사실 없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어떤 분들은, 아무리 신입사원이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지 않나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 못했어요. 말 못했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게 윤리적으로도 이제 벗어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돼요. 많이 겪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직 생활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거. 다양한 생각이라든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예절 의식.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고, 왜곡된 편견이라든가 오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직업 생활에서 책임하고 의무를 실천한다라는 거. 이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여러 사례를 좀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목적은 경영자 자신 외에도 기업을 구성하는 조직 구성원, 그 가족에게도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경영자 하나가 땡이 아니에요. 기업 이미지가 땡이 아니야. 그걸 벗어나서 기업 안에 종사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가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미지가 그냥 완전 깎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가족에게까지도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남양유업. 문제가,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 있었죠. 점주들한테 몰아넣기, 문제 많았어요. 문제 많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 속속들이의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남양유업이 잘못된 거야. 그 기업이 문제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남양유업 대기업 다니니까 좋다 이랬는데 어제까지는 갑자기 그 다음날 우리 아빠가 내 가족이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완전히 비판받는 거, 나도 마치 그런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그것이 다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아주 단발적이고 작은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건 그 회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구성원, 모든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생활에서 기업 자체가 책임과 의무, 윤리적인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쭉쭉 나와져 있는 것,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의무, 업무상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직장생활 속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됨을 당연히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대규모의 재난이나 정보를 개인의 권한하에 위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의식 가져야 되죠. 이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대규모의 재난, 지금 우리 재난 상황에 있잖아요.
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수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그러겠죠. 아, 원래 수업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초중고를 그렇게 보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 상황이 놀랍죠. 근데 그 초반에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동선, 확진자를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 법령 아래에서 이제 뭐 제공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 그 기밀 정보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인터넷의 나라죠. 다 나오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상이 털린다라고 얘기하죠. 그 막 이렇게 유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유출한 사람의 진짜 그 가족들까지도 막 다 그렇게 되니까 그 한 사람만의 윤리적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나머지 것들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4대 원칙은 공개성의 원칙.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기준이 공개되더라도 떳떳이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 공개가 안 된대. 그러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두 번째는 공정성의 원칙. 사람과 상황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고 임의적이지 않은가.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채용. 가끔씩 보면은 막 1년 전 채용했었던 거, 2년 전 채용했던 거, 저번에는 10년 전에 채용했던 것까지 그 윤리적인 부분들, 막 로비 이런 거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공정성의 원칙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들어가게 되고, 불가피성. 내가 그 상황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드리잖아요. 사진기자 뭐 이런 얘기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상황에도 누가 결정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 부분도 사실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왜 보냐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 부분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은 이렇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 의사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인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모두라는 의미가 10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말하고 있고 이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 이게 윤리적으로의 의사결정. 현명한 의사결정을 했냐고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있으면 지급이 될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재난지원금을 나라의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것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대 원칙에 맞춰서 나는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생각해봤는데 맞는 것 같다. 이게 각자의 그 소신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4대 원칙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한 개 정도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이 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성의 원칙을 만약에 내가 설명하려고 해. 그러면은 공정성의 원칙은 예를 들면 채용에서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된 것을 우리는 공정성의 원칙에 의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공정성의 원칙 사례를 같이 써주면 좋아요. 보편성의 원칙, 방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인가를 보는 것을 보편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례를 약간 믹스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저번에 검사했었던 게 직업 가치관 검사를 했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를 했는데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우리가 추천 직업 2개랑 희망 직업 2개를 추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홀랜드 검사랑 직업 윤리 검사 2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홀랜드 검사 바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검사 정보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전 여자니까 여자 누르고 검사 구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학교랑 고등학교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되고 뭐 3학년 선택하시고
비회원, 우리는 회원가입 안 할 거예요. 회원가입 안 할 거기 때문에 비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검사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끄게 되면 저장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확인했냐? 그럼 네 누르시고 검사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검사 진행 방법에서 막 설명 나와 있어요. 이건 예시죠. 만화를 그린다. 난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사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짧으면 10분, 길면은 한 15분 정도 걸리시고 요 검사는 이런 검사고 두 번째 직업윤리검사 딱 검색을 하시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원래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고 요것도 역시 회원가입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전화번호 쓰거나 이름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성별 선택하시고 뭐 직업 선택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딱 결과를 다음 누르고 결과를 누르시게 되면 결과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하신 다음에 자료 보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과제나 시험 시 활용을 하실 건데 오늘 검사하신 거랑 저번에 검사하신 거랑 합쳐서 오늘 토론하고 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문 있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교수님, 네. 그 링크 여기 채팅방에 올려줄 수 있나요? 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직업 윤리 검사.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폴란드 검사. 그래서 요거를 검사를 두 개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는 거죠. 검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직업윤리 검사는 캡처 하셔야 될 거예요. 캡처가 좀 힘드신 분들은 사진으로 찍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진짜 짧게 나와요.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값은 요 값하고 요 밑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짧아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아까 홀랜드 검사 하신 다음에 다 끝나시고 나시면 지금 1시 2분이니까 1시 20분까지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셔서 자기 학번하고 이름 써주시면 돼요.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왜 저번에 첫 수업하실 때 4주차까지는 실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근데 이게 네. 3주차로 바뀐 거죠?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제가 4주차까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적으면 1주에서 많으면 4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요번 시간까지만 실강을 할 거다라고 저번 시간에는 또 수업 중간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온라인 네. 강의 듣고 공지 네. 나온 것처럼 9주차에 뭐 실강을 하는 네. 걸로 하는 거죠? 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검사하시고요. 20분까지 자리로 오셔서 학번 쳐주세요.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직업윤리 검사를 하는 중인데요. 네. 네, 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학생인 상태잖아요. 학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게 막 나중에 장래 어떤 고용
되고 싶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장래요, 장래. 네. 아, 그쵸, 그게, 장래에 네, 그렇게, 네. 장래인데 별로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직업 윤리 검사 들어가는데 중국어로 나온다고 했던 학생 지금도 그러신가요? 김혜원 학생? 지금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있어요. 아, 네네네.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그 직업윤리 검사 네, 한 그 결과요. 네네. 캡처해서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캡처 하시면 돼요. 네. 네.
교수님 죄송한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아까 12시 18분에 네, 교수님한테 채팅으로 저 늦게 출석을 해가지고, 네네. 네, 출석 체크를 못 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아, 네. 그러셨어요. 출석 체크했어요, 지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못하신 분?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네, 다 하셨으면은 우선은 지금 학번을 이제 쓰시면 되고, 안내를 바로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검사를 우리가 총 3개를 했어요. 총 3개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직업에 대한 가치관 검사했고, 오늘 홀랜드 검사랑, 그 다음에 직업윤리 검사, 이렇게 3개 했습니다. 지금 하신 검사 자료는, 3군데 쓰일 거예요. 과제할 때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 관련해가지고 안내 드릴 건데, 그거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그거 보시면서 하실 만한 시험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요. 지금은 과제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오신 걸로 알고, 20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과제는 그 직업 가치관 검사 저번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서 우리가 직업을 2개를 추천받고 2개를 희망 직업으로 썼어요. 그럼 총 직업이 4개예요. 4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고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추천받은 직업 중에 하나 골라도 되고 희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 골라도 돼요. 무방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한 줄에서 3줄 정도 사이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에 관련해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직업 중에서 뭐 회계사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회계사는 뭐뭐를 하는 직업이고 뭐 우리나라에는 회계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고 뭐 회계사는 어떤 부분들을 전공해서 무슨 시험을 보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런 약간 사실에 입각해서 쓰셔도 되고 회계사라는 것에 대한 약간 뭐 필요한 부분들, 뭐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뭐 회계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믹스해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한 줄에서 3줄 정도로 간단하게 쓰시고 그리고 방금 직업윤리검사 하셨잖아요. 직업윤리검사 하셔가지고 저장하라 말씀드렸는데 아마 직업윤리검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나올 거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부분이 바로 요 부분. 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업윤리검사에서 가장 높게 나온 거랑 가장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수치를 씁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나온 게 사려기품이에요. 그렇죠? 제일 높이 나온 게 사려기품. 그 다음에 제일 낮게 나온 게 대인관계기술입니다. 4.5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고 가장 높게 나온 거가 낮게 나온 수치를 썼죠.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선택했던 직업하고 지금 윤리검사 결과 요거를 적용해서 그 자신만의 직업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직업관 정리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얘기했던 것들 만약에 어떤 직업을 할까? 만약에 기업가야. 내가 선택했던 직업이 기업가입니다. 어떤 회사의 CEO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업 하나 고른 게 CEO 골랐죠. 직업 설명 쓰겠죠. CEO는 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뭐 이렇게 해서 직업 설명 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높게 나온 게 사려 깊음,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낮게 나왔어요. 수치 썼죠. 그러면은 CEO에 맞춰서 이 검사 결과를 적용해서 직업관이나 윤리관을 이제 만약에 뭐 정리한다라고 하면 CEO, 나는 뭐 CEO가 되고 싶은데 CEO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선행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려 깊음에 대한 점수가 뭐 높기 때문에 혹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5.75에 맞게 뭐 사려 깊음에 대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CEO로서 대인관계 기술이 높아야 되는데 대인관계 기술이 낮으면 사실 CEO로서는 조금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 뭐 사려 깊음으로 뭔가 커버가 가능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길지가 않죠. 길지가 않아서 제가 전에 그 시험 문제란다. 과제에 대해서 제가 그 형식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별도로는 공지를 안 드린다고 했었고, 수업 시간에 제가 벌써 3번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형식이 있어요. 과제는 A4 용지에다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A4 용지에다가 하실 때 분량 자체가 최소 반장에서 한 장까지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가는 분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에서 한 장까지 나오는 분량 안에는 학번, 이름, 그 다음에 과제 제목 이렇게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반장에서 한 장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별도의 표지나 이런 부분들 없어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을 하셔서 과제를 내시는데 과제는 지금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지금 학습활동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건 토론이구나. 제가 과제는 아직 여기 안 해놨나 보네요.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한을 정해놓을 건데 과제는 지금 9월 30일까지 제가 오픈해 놓을 거예요. 9월 30일까지 오픈해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 과제방에다가 올리시고 하나는 제 메일 주소 있잖아요. 메일 주소에다가 이중으로 보내셔야 돼요. 과제는 이중 제출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직접 제가 프린트해서 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과제방에 올리는 거 하나 이렇게 2개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제는 제 메일과 메일 주소는 자료에 드렸죠. 메일과 그 다음에 과제방에 이렇게 2가지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치관 검사에서 받은 직업 하나, 그 다음에 설명 쓰시고 직업 윤리 검사 높게 나온 거 낮게 나온 거 쓰시고 그거를 적용해서 자신만의 직업관을 정리하는데 그 직업이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그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윤리관이 필요하다 직업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이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 내시는 거고 제가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오픈해 놓을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그러면 과제방은 이제 학교 사이트를 말하는 거죠? 네,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제방은 제가 저번 주에 수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학교 사이트에 올리면 되는 네, 건가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화면 보이시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과제 관리에다가 과제를 등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반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다른 반 들어가면은 이렇게 첫 화면에 원래 제가 과제를 넣으면 이렇게 과제가 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픈해 놓은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딱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시면 돼요. 과제 등록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네, 직업 윤리 그 검사에 대한 네, 과제 있잖아요. 네네.
예, 제가 직업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네. 그 저의 직업 윤리 그거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직업에 대한 직업 윤리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직업 선택하는 건 제가 자유인 거예요? 네, 맞아요. 추천받은 직업,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이 총 4개가 나오는데 그 직업 중에 하나를 요거랑 이렇게 좀 내가 좀 잘 엮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아, 지금 근데 제가 그 추천 직업에 네네네. 그 나온 게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관리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네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 네. 관리자 요 직업으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이 문화예술 관련한 어떤 뭐 집단, 단체를 하나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의 전당에서 팀장,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직업을 정해요. 그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기의 그 윤리적인 그 4가지 지표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 오케이.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제가 저번 주에 검사했던 거랑 네네. 방금 했던 홀랜드 검사인가? 거기서랑 둘이 네. 직업이 너무 다른데, 이거는 그러면 홀랜드를 무시하고 저번 걸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요번 거 같은 경우는 홀랜드 검사가 상관이 없어요. 과제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네. 과제에서 적용하는 거는 저번 주에 검사한 직업 가치관 검사랑 오늘 네네. 검사한 직업 윤리 검사예요. 아, 네. 그럼 달라도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달라도 상관없고 요번에는 이 과제에 해당하는 건 홀랜드 검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효재님은 이메일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직업 가치관 검사한 거 저번에 한 거랑요. 네네. 직업 윤리 검사한 거 네네. 과제 같이 A4 용지 한 장이랑 반장 분량으로만 같이 묶어가지고 제출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냥 과제는 1개인 거예요. 1개인데, 저번에 한 검사랑 오늘 한 검사를 믹스해가지고, 그 A4 용지 반장에서 한 장 분량. 한 장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네. 저번 주에 한 직업 가치관 검사에 나온 추천 직업 대신 희망 직업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번 주 한 검사는 좀 제껴놓고 이번 주에 한 직업 윤리 검사랑 같이 연결해서 해도 괜찮은 거죠? 직업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한 검사에서 나온 직업만을 써야 되고요. 네. 오늘 나온 거는 상관없어요. 오늘 홀랜드 검사는 과제랑 상관없습니다. 직업 가치관 검사 저번 주에 한 것과 오늘 직업 윤리 검사한 거 2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과제는?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과제는 이제 그렇게 과제방에 올릴 거니까 올리시면 되고, 토론방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토론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지 모르게 올라와져 있는데, 토론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9월 19일 11시 59분까지 달아주시면 되는데, 토론방에는 뭘 하실 거냐면, 오늘 홀랜드 검사 하셨잖아요. 실제형부터 관습형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을 어떻게 달 거냐면, 지금 처음에 쓰실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홀랜드 검사에서 우리 오늘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희망 직업 있잖아요. 아까는 희망 직업하고 추천 직업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번 주에 검사했었던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은 저번 주 거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썼었던 희망 직업 있죠. 내가 만약에 희망 직업을 기업가를 썼어요. 제가 지금 타자 치고 있거든요. 기업가를 쓰고 있었어요. 희망 직업 기업가 쓰고 그 다음에 오늘 홀랜드 검사 하셨죠? 홀랜드 검사. 홀랜드에서 아마 유형 나왔을 거예요. 내가 기업가인데 홀랜드 검사 유형에서 실제형 나왔어. 그럼 실제형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직업 윤리 검사 하셨죠? 성향
거기서 아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일 낮게 나온 게 신뢰성이었어요. 신뢰성. 네. 높게 나온 거 안 써요. 신뢰성이 4.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희망 직업, 기업가. 홀랜드 오늘 한 거 실제형. 성향 검사 한 거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신뢰성. 낮은 점수가 지금 신뢰성이죠. 4.75니까. 여긴 대행 관계인데 어쨌든 신뢰성이라고 쳐요. 제일 낮은 점수 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한 줄 정도 씁니다. 이게 나왔으면 여기 윤리적인 문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희망 직업이 기업가인데 홀랜드는 실제형이 나왔고 윤리적인 부분은 신뢰성이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기업가로서 신뢰성이 낮은 부분은 업무를 처리할 때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횡령, 사기 혹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도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토론방에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여기 토론방에다가 아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댓글 다시는지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방에 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희망직업, 선택직업 말고 저번 주에 하셨던 것 중에서 희망직업 자기가 선택한 거 그거, 오늘 검사한 홀랜드, 그 다음에 오늘 검사한 직업윤리 그 검사 중에서 성향, 그 다음에 점수 쓰시고 이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질문. 교수님, 그러면 홀랜드 검사랑 그 성향 윤리 검사 둘 다 낮은 걸로 해서 적는 거죠? 홀랜드 검사 같은 경우는 높은 걸로 해야 되죠. 높은 거요? 그 사람이 가장 이제 높은 성향을 가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낮은 부분을 선택해서 이 직업을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쓰는 거죠. 홀랜드는 네. 높은 거, 그 다음에 직업 윤리도 낮은 거.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직업윤리 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에요. 친구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직업 경찰 됐어요. 근데 경찰이 된 지 2년째고 오늘은 도로에서 신호 위반 단속하는 날인데 방금 전 차가 신호를 위반해서 갓길에 차를 이제 멈추게 하고 차량의 이제 운전자를 확인했는데 운전자는 나랑 제일 친한 10년지기 절친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실수로 진짜 원래 안 그러는데 신호를 위반했다면서 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답변하실 분 먼저 답변하시면 됩니다. 친구가 봐달래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김현별 학생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친구를 그냥 또 보내면 네.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그냥 저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전에 제가 막아주는 게 저희 둘 사이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고 한데도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더 문제가 생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네. 만약에 친구가 지금
뒤에 아픈 딸이 타고 있거나 아픈 가족이 타고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님 차를 그냥 운전하던 도중에 자기가 실수를 한 거라면 그거는 처벌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다른 생각이 있다. 다른 생각 있으신? 네. 저도 그 친구든지 뭐든지 단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이게 직업이, 네네. 네, 말씀하세요. 직업이 뭐, 예를 들면 자영업이나 뭐 딱히 상관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뭐 친구라고 더 주고 이런 건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경찰인데 친구라고 봐주기에는 직업상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친구도 어찌됐든 간 아무리 친구여도 본인이 받아들일 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혹시 나는 아니다. 나 진짜 내 짱친이고 나 정말 얘가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 요런 분 있으세요 혹시? 다 단속할 거예요. 친구 저기 넘길 거예요.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학생? 이인구 학생? 네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라면, 음, 제가 가진 기준이나 신념에 따라서 아무리 심한 거라 해도 그 목적이 어느 곳에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악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혹시나 뭐 복수거나 이제 무언가 한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된 행동으로 인한 거라면 저는 아마 제 소중한 사람이거나 친구라면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서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때요? 어, 봐줄래요? 음, 저는, 음, 아니, 근데 이건 안 봐줄 것 같아요. 왜 안 봐줄 거예요? 이건 그저 뭔가,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저 그 친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각자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성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는 아마, 어, 안 봐줄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할 텐데, 친구예요. 내가 부모님 차 운전하던 도중에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고, 신호 보지 못했어요. 위반했고 단속됐는데, 창문 열었더니 경찰이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 그리고 심지어 얘는 내가 경찰 공부 얘 할 때, 내가 엄청 도와줬고, 얘 나한테 거의 뭐 알아. 얘가 알아. 내가 자기를 얼마큼 도와줬는지.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경찰이야. 난리가 나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좀 두려워서 이 경찰 친구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지금 한 상황인데 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친구한테 부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일 건지 이걸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이인구 학생? 대답하실 거예요? 이번 건 제 질문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대답하셔도 되고 계속 질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친구가 넘겨도 되고 넘길까요? 전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연결된 김에 여기 리스트 보이시죠? 그쵸? 네. 네, 한 명 찍으세요. 제가요? 네. 저는 김대민 씨 찍겠습니다.
네, 김대민 학생? 김대민 네, 학생? 교수님. 네. 저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유가 아직 운전 미숙으로 인한 실수지만은 그래도 어, 처음엔 실수할 수 있고 이번엔 잘못한 건 맞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마음으로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경찰이에요, 두 분 다. 그래도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네.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경찰이라 부모님 입장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어, 그래도 부끄러운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이제 뭐 두 개 다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이런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상황들 혹은 의견이 다른 상황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면 생기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은행 창구 직원이에요.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정보 업체에 유출하는 건데 내가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을 처음 벌어보다 보니까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업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넘겨주면 현금을 바로 입금해준대. 전화를 받았어요. 돈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말할 데도 없고 고객 정보를 넘겨줬어요. 근데 한 달 후 그 개인정보 업체에서 은행과 경찰한테 아주 내가 보안을 철저히 할 테니까 매달 고객 정보를 보내준다고 하면 지난번보다 더 큰 돈을 준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없으세요? 김대민 학생? 네, 제가 답하는 거였나요? 아니요. 찍으세요. 저는 원동아 학생을 주목합니다. 네. 원동아 학생?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사실 지금 당장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뭔가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그게 쉽게 남의 그런 정보들을 유출하면 제가 우선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우선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본인이 하지 네. 않겠다고 하는 게 윤리적인 부분이 더 큰가요? 아니면 유출되지 않는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게 더 큰가요? 저는 약간 믿지 못하는 게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사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알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 미디어에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뭐 절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걸렸다는 얘기인 거고 뭐 시스템을 믿지 못하건 내 윤리관이 철저해서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직업적인 부분에 사실 이게 직업하고 생활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참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견을 듣고 싶었고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실강은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고 오늘 자료 같은 경우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수업 준비하시거나 시험 준비하실 때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 별 문제 없는 이상 우리는 시험이 끝난 다음 주차에 라이브로 만나볼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3주 동안 이래저래 수고 참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늦잠도 많이 주무시고 네, 좀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퇴실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 감사합니다.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흑연인데요. 그 네. 1차 시에 출석을 했었는데 결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웹엑스, 그 유체크 들어가 보니까. 하수연 학생이요? 그때 성함이 출석 때 어떻게 대답했거든요. 성함이 하수연 학생이에요? 네. 전 볼게요. 잠시만요. 하수현 학생이요? 하수현 학생. 하수현 저 학생? 그때 1차 시에 교수님께서 질문도 해서 대답도 네.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니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정말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방금 확인해봤는데 결석으로 떠 있었거든요. 1차 시는요. 진짜요? 2차 시는 출석돼 있는. 아, 진짜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이거 알고 있을게요. 교수님, 이의 신청이라도 시킬까요? 이거는 제가 어차피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할 거라서 지금 당장 뭐 이의 신청을 하셔도 제가 보는 거라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네. 교수님, 저도 지금 결석 하나 돼 있는데, 지금 성함이 누구시죠? 저 최영재요. 최영재 학생이요? 네. 저도 첫 번째 거 결석돼 있고 13시부터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거에 또 약간 오류가 있는지 결석 처리돼. 우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결석 처리되어 있어요. 1교시에. 1교시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다 체크하고, 만약에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 내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한번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거 그 A4 용지 해가지고 이 클래스랑 메일에 그 보내달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 직업윤리 검사랑 그 저번 주에 했던 검사로 네. 그 직업 추천받은 거 해서 그 네. 직업윤리 검사에서 가장 높은 거랑 낮은 거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직업관 정리해서 쓰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다른 건 직업이 추천받은 직업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도 우리 썼었잖아요. 그때 기억 네네. 나시죠? 그래서 추천받은 직업이나 희망 직업 다 합치면 4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1개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토론에다가 쓰라고 하신 건요. 네네. 그 홀랜드가 제일 높은 거 나온 유형을 적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낮게 나온 거를 직업 윤리에서 찾아서 맞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인데 네. 홀랜드에서 제일 높은 유형이 뭐 I 유형이고 네. 근데 그 윤리에서 제일 낮게 나온 거는 뭐뭐라서 제가 무슨 그 직업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은지를 한 줄 정도로 쓰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뭐 한 줄에서 한 뭐 2줄, 3줄 이렇게 진짜 짧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장효재 학생 결석돼 있다고 제가 다 확인할게요. 저한테 우선 들어가져 있는데 네, 제가 확인하고 혹시 내일 저녁까지 안 돼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장효재 학생. 네.